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신정근님의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책과 함께 오늘은 고두연님의 마흔에 읽는 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추수밭이고요. 이 책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흔이 되던 해 이제 논어와 같이 내 가슴에 꼭 품고 왔던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붉은 해가 넘어가고 산 너머로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은 빛을 머금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표지와 제목만으로도 여기에 담겨 있을 시들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맞아요. 제목과 사진이 말해주듯이 여기에 있는 시들은 20, 30대에서 읽는다면 온전히 그 안의 정수들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은 영화, 같은 책, 같은 그림, 같은 시집을 읽어도 사람마다 또 나이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금 꺼내보게 되면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도 마흔쯤에 읽으라 했던 것이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흔에 읽는 시. 잠시 멈춰 숨 고를 나이. 가슴 뛰는 시를 만나라. 고두연 시음.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흔들릴 때마다 시가 내게로 왔다. 어느덧 마흔에 읽는 시. 숨가쁜 삶, 숨이 먹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운 것들은 모두 시가 된다. 그래도 청춘이 아쉬울 때 읽는 시.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할 것들이 늘어난다. 모름지기 사랑이란 뜨거워야 한다. 비로소 사랑에 빠지게 하는 시. 사랑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가슴 뛰는 시를 만나라. 인생을 두근거리게 하는 시. 매 순간 나의 행복을 선택하라. 가감하게. 스티브 잡스가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읽은 이유.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시를 만나야 하는 이유. 문학은 수많은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그때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 영혼을 보라라는 브레이크의 시가 시리에 빠진 스티브 잡스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달려온 우리 시대의 마흔에게 필요한 것도 일상을 새롭게 보는 상상력이 아닐까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시를 읽는 시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고두연 시인이 들려주는 60여 편의 시와 산문이 당신의 잠든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흔 경계의 나이이다. 이제 청춘의 시절은 지나가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를 읽어라. 모든 사람들은 다 시인이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시의 장미를 왜 쓰레기통에 버리려는가? 당신은 시인이다. 마흔이 된 오늘 밤 시집을 읽다가 잠들어라. 그러면 내일 아침 내 인생의 햇살은 눈부시리라.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60여 편의 이제 시 중에서 3편을 골라봤는데요. 다 좋은 시들이라 3편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 3편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작품 중에서 섬 다음으로 사랑받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린 갈피를 어루만지는 바람의 손길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드럽게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그의 일생도 달라집니다. 방문이 아니라 정착으로의 삶으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한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온몸으로 한대하며 그 사람의 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말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후회는 꼭 뒤늦게 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삶의 노다지인 줄 한참 뒤에야 깨닫고 땅을 칩니다. 그때 더 열심히 파고들고 그 사람에게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늦게나마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땅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지요. 옛사람들은 불강불급이라 해서 미칠 정도로 몰입하지 않고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깜짝 실적이나 한탕주의보다 한우물을 열심히 파는 노력파의 결실이 빛나는 법. 인생이든 일이든 최선이 최고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우님의 짤막한 그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단 석 줄. 15자 글자에 이토록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디 꽃뿐일까요?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치닫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숨가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안 길섭에서는 한 송이 꽃이 피고 숲속에선 다람쥐가 도토리 열매를 갖고 놀며 꿩은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꾼에게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나마 내려갈 때라도 그 꽃을 발견했다면 다행이지요. 그마저 끝내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은 늘 거기에 있지만 그 향기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어머니 말씀처럼 높은 등성이는 애돌아가고 먼 길일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이치를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